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년대 경제상 말씀 다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네요. 통일. 자, 정부별 통일정책. 이승만 정부 때는 6.25전쟁 이후에 적대감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북진. 그래서 이거 이승만이 맨날 했던 얘기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백두산 태극기. 됐죠? 백두산 태극기 꽂겠다. 자, 그리고 멸공. 자, 장면. 장면 내각 때는 이게 4.19혁명 이후의 결과잖아요. 4.19혁명. 되죠? 그래서 학생들, 혁신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각종 통일론, 그 다음에 남북협상, 남북학생회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요, 여기 장면 밑에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이상한데? 나는 이 사람들이 이래서 지지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통일운동이 보면, 여러분, 이게 통일운동이랑 우리 분단을 극복하자, 이 통일운동이랑 잘 생각해봐요. 통일운동이랑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서로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대외정책에 대한 거고, 민주화는 대내적인 거잖아. 다른 얘기잖아. 그런데 한국의 정치에서는 둘이 같이 움직여요. 됐죠? 이상하지. 그치? 민주화가 통일운동이랑 뭐야? 근데 민주화가 되면 통일운동이 고양돼요. 그러니까 4.19혁명 이후에 장면내각 출범했을 때, 그러니까 통일운동이 엄청 고양되는 거야. 여러분, 87년 6월 민주항쟁 있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 정권교체 실패하고 노태우 정부 이제 등장하잖아. 그때도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물론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한 것도 있지만, 북방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공교롭게 민주화가 고조되면 통일운동이 함께 고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운동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하잖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초등학교 때만 불러야 돼. 그거 예를 들어 저처럼 나이 든 사람만 부르고 다니잖아? 그러면 빨갱이 되는 거야. 이상하죠? 아니, 북한이 좋다고 말한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당연히 그러면 통일이 돼야지. 그럼 계속 이렇게 분단이 되고, 아니면 나라가 더 쪼개져야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 빨갱이라 그래. 종북 세력이라 그래. 이상하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박정희.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찍어 드릴게요. 자, 각각 하나씩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박정희 정부에서는 무조건 7.4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2년. 여기서 통일의 3대원칙 나오는 거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요 두 도장 찍으시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져요.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중앙정보부 장관 이우락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그랬지? 그래서 어디와 어디 동시 발표? 서울과 평양에서 이거 동시에 빵 하고 발표한다 그랬죠? 동시 발표. 되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받는 거야. 진짜 통일하려고 생각이 있었어? 이거 쇼 아니야? 독재정권 강화에만 이용된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되죠? 자, 그 다음 전두환. 전두환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상봉을 합니다. 됐죠? 이산가족 상봉. 85년. 연도 외우실 필요 없고 언제라고요? 전두환. 끝. 자, 노태우 갑니다. 여러분, 노태우는 이게 처음에 노태우가 대통령 되면서부터도 북방 외교해요. 왜냐면 88년부터 대통령 하는데 88년이 또 서울올림픽이잖아. 그래서 요건 내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북방 외교를 표방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되자마자야 대북 77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77 특별선언이라고도 하고 대북 77선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대결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남북 그러니까 그 고위급 회담을 열거든요. 자, 그러면서 91년 9월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마련했다. 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가 서로의 정부를, 그러니까 상호, 이게 인정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요 전까지의 남북 정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 봐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예를 들어 나랑 지금 이제 촬영해 주신 PD님이 있어. 이렇게 서로 보면 서로가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빤히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튜디오에는 지금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긴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저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 여기 스튜디오에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에 분명히 북한이 존재하잖아. 아니, 만약에 존재 안 하면 그럼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존재하잖아. 보이잖아. 근데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북한도 똑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없어. 미제국주의의 그냥 식민지일 뿐이야. 남한은. 그러니까 유엔감시단에 입국하에 정확하게 선거하고 유엔 총회에서 인정한 정부는, 합법 정부는 누구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실체가 존재하는데 서로 인정 안 해. 유엔 동시 가입은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나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은 아예 딴 각각의 나라로 가입되면서 이건 완전히 둘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긴 해요.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자, 9월에 유엔 동시 가입하고요. 12월에 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하는데 요건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문서 제목이 길어요. 문서 제목이 그냥 내용입니다. 남북 간 화해. 대처 1, 상호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전쟁, 불가침, 전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합니다. 교류와 협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름이 길죠? 줄여서 남북기본합의서라 그래. 그런데 이 문서의 이름이 그냥 내용이야. 됐죠? 서로 상호 인정하고 화해하자.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두 번째, 불가침, 전쟁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통일에 대한 얘기 중에 안 나왔던 건 이거야. 교류와 협력.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 남북관계를 묘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이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나라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딴 나라, 두 나라도 아니야. 아주 묘한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합의문 발표하고 바로 12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거 북한 핵 개발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김영삼 정부 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예요. 됐죠? 요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이게 최종,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게 최종입니다. 94년 버전. 그 다음에 자, 제네바 합의. 자, 이건 북한 핵 문제 때문이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김대중 갑니다. 자,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6.15 남북 공동선언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관계를 튼 게 그 전에, 그러니까 현대아산 98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됐죠?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 물꼬를 튼 거예요. 원래 이제 이북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 아버지가 이제 농사 졌는데, 이제, 송충이는 손립을 먹어야지. 너 농사 져라. 근데 나는 안 해.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면, 가출한 거지. 근데 집을 나갈 때 집에서 소를 한 마리 훔쳐갖고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현대라는 대일가를 이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98년 이제 김대중 정부 시작되고 나서 남북관계 개선에 그래서 현대그룹이 현대아산이 많이 앞장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기록 화면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고향에서 집을 나갈 때 가출할 때 그 가져왔던 소를 이제 고향에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진짜 정주영답게 해요. 진짜 현대그룹 회장답게 진짜 소떼를 몰고 그 진짜 판문점을 지나서 이북으로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그 영상 지금도 남아있는데 장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98년부터 이제 이때는 해로 그래서 이제 유럽 공동선언 이후에는 이게 육로로 또 더 발전하거든요.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이후에 남북정상이 제대로 만난 게 진짜 최초입니다. 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됐죠? 그래서 48년 분단 이후에 진짜 50년 만에, 6.25로부터 50년 만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2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엔 요 2조만 나옵니다. 2조. 그래서 얘만 노트장 찍어두세요. 요것만 여러분 구별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선. 자, 갑니다. 남측의 남북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 이게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통일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통일의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통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방향성을 말한 게 한 번도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오랜만에 명절에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왔대. 그래서 너 요즘에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뭐 한 6개월 동안 매일 뭐 독서실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시험을 대비한대. 그래서 시험을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내 시험을 대비하면서 6개월 동안 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래? 야, 그래서 너 무슨 시험 볼 거냐? 그랬더니 그 조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어떤 시험을 볼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뻥이죠. 시험 대비하고 있다는 거 뻥이잖아. 여러분 시험이 정해지지 않는데 그 시험을 대비해서 매일 6개월간 열심히 미친놈 아니야. 아니 토익 시험을 볼지 수능 시험을 볼지 공무원 시험을 볼지 무슨 법무사 시험을 볼지 CPA를 볼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을 볼지 시험을 정하지 않았다고. 근데 6개월 동안 독서실 다니면서 열심히 정신병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러나 통일에 대한 모든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통적인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합의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 뭐 안타깝게 지금 뭐 대성공단 다 닫혀버렸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됐죠? 자,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정상회담입니다. 14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고요. 서해 평역 이제 평화 협력지대 그리고 종전선언. 그래서 이 뒤를 잇는다는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얘기죠.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뭐 사회발전, 도시화, 농촌사회,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화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달동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광주가 지금의 여러분 성남시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거기다 사람들 갖다 던져놨는데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가 서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쫓겨나는 이런 악순환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농촌사회 세반운동 말씀드렸고요. 노동운동에서 아까 뭐 전태일 분신 사건 살짝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YH 사건은 내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여성운동, 사회보장, 그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육. 1950년대 미군 정기에 실제로 633제가 도입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 뒤에 4, 대학까지 쳐서 4라고도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33 미군 정기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6.25 전쟁 직전에 초등학교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초등학교 의무교육했고요. 자, 박정희 때 68년에 국민교육헌장, 그래서 뭐 국민 정신을 통일하겠다. 그리고 중학교 무시험.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도 명문중학교라는 게 있어갖고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 학부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친 거지 세상이. 비정상적이잖아. 그래서 중학교는 무시험. 그딴 거 없이 다 뺑뺑이로 가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뭐 과외 전면 금지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김영삼 정부 때 수능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러니까 전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금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도 수준이면 너무 당연한 거야. 됐죠? 네,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지. 저는 대학도 이렇게 등록금 높게 놔두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그 많은 세금 걷어서 뭐해? 지원해줘야지. 그죠? 네. 특히 국립대학들 그렇게 등록금 많이 받는 거 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